3월 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한간의 이야기, 또 많은 언론들과 평론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답도 나오고 해결책도 나오고 또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안철수가 1월달에 당을 만들고 많은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야권 분열이 되었다. 이번 총선은 일여 다 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은 기정사실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꿈도 꾸지 마라. 자, 총선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야권 단일화는 아주 기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된 야권과 새누리당의 1대1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변화나 개혁이나 쇄신이나 우리 사회의 이 어두운 곳에 있는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물갈이를 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140에서 145에서 155만 돼도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는데 굉장히 잘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43석, 민주통합당이 65석, 통진당이 4석을 얻었습니다. 여야를 합치면 69대 43으로 졌습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총지휘해서 전국에서 152석을 얻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집권을 하고 그로부터 4년이 흘러서 다시 선거를 하는데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고 집권한 여당과 정부는 쇄신과 개혁을 하는데 미흡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쉽게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부터가 정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북한 변수, 안보 변수, 이런 부분들을 그런대로 잘 관리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표를 잃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집토끼를, 산토끼를 잡아오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인 겁니다. 경제는 결국은 이 정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서 투표가 되어진 예가 없습니다. 결국 투표를 하는 시기에 경제 상황은 투표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은 안보 변수와 야권 분열에 기대어서 또 입법 통과 요구에 기대어서 이번 총선을 마치 승리할 것처럼 자신해 왔는데요. 도대체 새누리당을 찍어줘야 될 이유를 몇 대까지라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저도 새누리당이 대승한다는 논란에 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새누리당을 왜 찍어줘야 되는가? 야당이 믿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어주는가? 이런 논리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야권이 종북적이고 야권이 한마디로 이념이나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비현실적인 데 집착하고 운동권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아주 기분 나쁘고 못된 짓만 거듭해서 하고, 그래서 저놈들이 싫어서 이놈 찍어줬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적어도 서로 간에 싸움을 할 때는 그래 보기 싫으니까 갈라서자 해가 갈라설 줄도 압니다. 갈라섰다가 이게 아니네 하면 합칠 줄도 압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을 보고 불륜이니 또 정치 공작이니 떨어졌다 붙었다 저게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히 물어봅시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서로 죽이려고 친박 비박끼리 싸우고 한마디로 상대들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도
당 대표나 당의 중진들이 별짓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규명해서 끝을 보려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히 나한테 이익만 조금 더 되면 거기서 됐다고 넘어가는 당 아닙니까? 그런 당보다 보기 싫으면 헤어졌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합치는 그런 집단이 역동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집단 중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려고 들면서도 적당히 넘어가는 집단하고 헤어졌다가 합쳤다가 하는 집단하고 누가 더 역동성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 야권은 신노가 뒤로 빠지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고 또 안철수가 죽을 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진노와 안철수가 뒤로 빠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문재인도 뭐 고소한다고 난리지만은 지지율이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5, 6등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야권은 적어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정권과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뭐 했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기존의 새누리당에 없는 성격의 그런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새누리당의 약점을 보완했습니까? 개혁적이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인정하는 인물들을 영입해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보여줬습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철저한 자기 방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당의 운영에 있어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나쁜 이 구습들을 갖다가 공천을 앞두고 과감하게 현역과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스스로 반납하면서 스스로 당을 쇄신하고 공천자를 쇄신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있습니까? 상향식 경선이라고 국민과 당원 팔아서 사기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유령당원과 외부에서 갖다가 막 심어놓은 가짜 당원 유령번호 판을 치면서 그걸로 선거 끝낼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엉터리 진방 마케팅하고 다니면서 국민의 웃음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표 작게 놓은다고 호남을 아예 포기했습니까? 대선은 생각 안 합니까?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습니까? 주택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을 세워봤습니까? 고령의 빈곤 노인층에 대해서 3분의 2가 소득이 제대로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습니까?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까? 늘어나는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까? 전 세계 중국 차이나 쇼크부터 시작해서 장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타격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까? 자, 북한이 지금도 김정은이 오늘 아침에도 핵을 언제든지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는 이 와중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만 통과되면 안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우리가 도발을 갖다가 과감하게 진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허구한 날 집구석 싸움으로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해먹으려고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조선일보가요, 수도권에 중요한 6개 지역구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노원병, 여기는 안철수 있는 데고요. 여기는 안철수가 이준석이를 뭐 5%에서 한 6% 사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서울 은평을 새누리당에 지지하는 자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은평을에 이재호가 여기는 많이 앞서고 있는데 야권 분열로 여기도 야권 단일화가 되면 새누리당이 역전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감요. 전번에 무슨 봄날은 간다 노래 부른 유성희 의원 지역인데, 자, 유성희 의원이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5에서 10 한 3, 4%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가 여기에도 더민주의 유기용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를 뭐 11%에서 한 뭐 14%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을 여기는 정도원 의원이 한 11% 내지 뭐 한 7, 8%까지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도 1대1이 되면 장담은 못합니다. 자, 고양 덕양갑 심상정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심상정이 다른 후보들을 한 5%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지역구 중에 야권 분열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4개, 새누리당이 2개입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될 때는 그 6개가 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자, 지지 정당을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서울에서 새누리당 30.8, 지금 43%, 40% 나오는 거 다 허상입니다. 더민주 25.6, 국민의당 3.7 나왔습니다.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 31.4, 더민주 24.7, 국민의당 3.4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에서 보면요, 국민의당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더민주로 지금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있는 현역 의원이나 선수들은 이제 더민주하고 어떤 행태로 합치는가만 남아있다. 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새누리당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뭐 불륜이니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공작이니 어쩌니 하는데요. 이럴 줄 몰랐습니까? 언제 안 이랬습니까, 야당이?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로 뭐 개헌 의석, 이원직 정부제 개헌 의석 200석을 넘긴다는 둥,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넘긴다는 둥, 전부 새누리당만 착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점입니다. 정말로요, 새누리당 이미 제가 봤을 때 판은 기울어 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신 못 차리면 대참패할 수도 있습니다.